자, 안녕하세요. 네, 프랭키피아 백인수련술연구소 강사 국민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만 수업 설명을 좀 드리고 왔는데, 이화여대는 오로지 수학만 보죠. 네, 맞습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없이 수학 딱 세 문제 하게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시비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13개 대학 자연계의 수능술 및 서울대 구술교사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의 타이틀을 제가 캡처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작년 초쯤이었죠. 이게 좀 불거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좀 논란이 좀 발생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입학정원을 취소당하는 그런 것까지 벌어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좀 몸을 좀 사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1차 수시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좀 한결 좀 쉬워졌다는 평이 좀 많습니다. 카톨릭 대, 건대, 시립대, 홍대에서 일단 4대학들 지금 나왔던 대학 학생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해서 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좀 합격하나요? 이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파가 좀 다른 대학들의 이번 수능 이후에 수시 2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올해 이제 새롭게 운영수를 발표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할지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화여대, 이화여대 어쨌든 문제 스타일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중간중간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면 거의 중앙대 스타일과 되게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고, 지문도 극히 짧아지고, 지문이라 하기도 참 제시문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어떤 조건들만 나뉘는 형태로 이제 짤막한 제시문을 하나 주고 이제 문제를 바로 푸는 과거의 공고사 문제 스타일, 그렇죠? 공고사 문제 스타일 같은 그런 문제들 연출을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학들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대학들 이제 문제들 좀 설명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변별력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좀 지양하고 입학처럼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이 익숙한 문제로 좀 출제해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수능 문제의 4점짜리를 주관식으로 좀 이렇게 좀 몇 문제를 콜라보 해가지고 수능 문제는 한 문제 하나 푸는 건데 한 문제 놓고 소문항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 스타일을 봤을 때 학생들이 충분히 참고서나 혹은 수능 문제를 풀면서 한번 밥틀법칙한 문제, 혹은 이제 과거에 있는 공고사 문제처럼 그런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화여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의 흐름에 맞춰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난이도 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은 중정도 수준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 변별력이 커집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기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되면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큰 변별력이 안 생깁니다. 아주 최상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수준의 과에서라고 한다면, 중위권 수준의 레벨에 이제 학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풀만한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또는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었는데 아까가 놓쳤을 때, 이런 문제들을 과연 끝까지 제대로 푸느냐 아니면 실패하냐에 따라서 저는 오히려 변별력이 크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화여대를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쉬운 문제는 확실히 맞고 확실히 써서 그냥 확실히 좋은 점수를 확보하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한 3분, 절반 정도 수준의 문제는 확실히 맞아주면서 40점, 50점 정도 수준의 레벨 점수를 확보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1, 20점 정도 더 추가로 좋은 점수를 확보해가지고 토탈 평균 한 60, 70점대까지 올라서 여러분들 점수 공략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건 뭐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서 발표한 문제가 어떤 난이도 수준 나올지는 조금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 듣고 본다면 절반 남짓 점수 수준에서 여러분이 확실한 점수를 받는 분점수 공략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수업 5일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데 5일 동안 수업하면서 각 그 수학의 어떤 파트별 대수, 해석, 기하, 확률 통계 그래서 그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4가지 주제를 좀 하루에 하나씩 좀 섭렵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2번은 실전 모의고사 스타일답게 진행을 해서 총 6번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달리 수능 이후에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어디도 있습니다. 한 6일 정도 시간이 있고요. 6일 정도의 시간, 하루 종일째 가진 수학만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그동안 배웠던 것을 조금 더 논술 스타일에 맞게끔 좀 다시 한번 재개념을 학습을 하고 그 개념 학습된 걸 바탕으로 부분 점수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연결지어서 실전 쓰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적 통계를 나날이 등급을 받았고 여러분의 실력을 검증하는 3단계 구조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실제 이제 문제 스타일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제 예상을 아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쉬운 것도 다 같이 쉬운 거고 어려운 것도 다 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쉬운 문제가 나오든 부분 점수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전략과 실전 쓰기 전략이 중요한 것이 항상 그걸 주 포인트로 두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화여대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